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이요,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 사이에 전역을 한 북한 특수부대원 3,000명을 지난 4월에 러시아로 건설 노동자로 파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혹시 이 3,000명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맞물리면서 지금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시죠. 저 늠름하고 믿음직한 모습들이 바로 조국이 자랑하는 우리의 일당백 전투원들입니다. 적들과의 대결에서 오직 승리만을 아는 우리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높은 격설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이 땅에 덤벼든다면 조국의 평온을 지켜 한몸 그대로 무쇠 주먹이 되고 번개 같은 비수가 될 굳은 교리가 가슴마다에 비껴 있습니다. 용맹이 어떤 것인지 만천하에 떨치는 일당백 전투원들입니다. 자, 오늘도 문성목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네. 전역한 군인이라지만 북한의 특수부대원들, 그리고 전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무장을 하면 그 전투력은 러시아 군인들보다 훨씬 위력적이다. 이런 게 지금 우리 당국의 설명이거든요. 예. 일단 오랫동안 북한 특수부대 요원들, 대체로 북한 군인들 복무 기간이 10년씩 되기 때문에 네. 오랜 기간 동안 현역에서 훈련받고 단련됐고,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김정은 앞에서 정말 차력수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숙달되고 훈련된 요원들이 그렇죠. 일정한 특수임무를 받고 투입이 된다면 상당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군의 판단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 자, 지금 이 논란은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주장하고 있냐면, 러시아가 이 북한 전역 특수부대원들을 몽골계 원주민으로 위장시키려고 신분증까지 발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북한에서 러시아로 보낸 이 전역 군인들인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또 추가로 북한이 보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북한 군인들을 이렇게 신분증까지 발급시키면서 위장시키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저희 방송 직후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의 파병은 사실이라고요. 들어보시죠. Розвиток служби зовнішньої розвідки та ГУР щодо намірів росіян на осінь-зиму – все доволі детально, фактично включення у війну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Це робітники для російських заводів замість убитих на війні громадян Росії і особовий склад для російської армії. 자, 보셨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보도했던 그런 전직 특수부대원들이 지금 무장을 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나오는 건데, 러시아 언론은 지금 또 가짜뉴스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국정원은 사실 확인을 위해서 정밀 추적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큰 이슈지 않습니까? 그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보 당국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실제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보면 상당히 그 내용들이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6명이 사망을 했다. 18명이 탈영을 해서 러시아군이 추적하고 있다. 맞아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정보력을 감안했을 때 러시아의 군 통화 내용들을 감청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적, 휴민트를 통해서 그런 첩보들이 충분히 입수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10,000명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10,000명 중에 3,000명을 브리아트 대대라고 하는 대대로 특수 편성을 해서, 네. 브리아트라고 하는 게 몽골족이랍니다. 맞아요. 몽골족은 외형적으로 한국 사람, 몽골 사람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을 기만하고 실제로는 러시아 전투력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이제 실제 전선에 투입됐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전사자가 있다는 걸로 봤을 때는 일부가 투입됐을 가능성도 있고, 사실은 원래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 협력이 밀착됐을 때 인원 지원은 하지만
군인, 병력들이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랬지만 지금 봤을 때는 지난 6월 푸틴이 평야에 방문을 해서 사실상 유사시 전시에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된 새로운 조약,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걸로 봤을 때는 김정은이 그런 인원들을 보냈을 가능성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게 사실이라면 이건 김정은이 동맹을 완전히 못 받고 러시아에게 피를 흘린 대가를 요구해서 푸틴이 거절하기 어려운 예. 김정은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기술이나 장비나 무엇을 준다면 그것은 한반도 안보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우려를 표명했고 예. 우리 당국도 러시아 측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러시아 전문가의 김영주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북한 군 전직 특수부대원들이 공장 노동자로 어쨌든 뭐 들어갔다가 무장시켜서 투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저희 보도였어요.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한 거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김정은이 용병으로 북한 군사들을 러시아에 넘기면서 굉장히 값비싼 몸값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부리아트 공화국이 어디냐 하면 사실은 바이카로스 바로 밑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울란 우데가 수도인데 몽고의 울란바토르에서 제가 재작년에 거기를 갔는데 14시간 기차 타고 가면 되는 데거든요. 한국 사람하고 거의 구분하기 어려운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리아트 그 공화국의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간다면 실제로 보면 이제 충분히 그런 신분증을 갖고 간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군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외화벌이용으로 김정은이 쓰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최근에 그 김정은이 보인 쇼는 수많은 퇴역 그 군인들이 다시 복귀하는 쇼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내에 있는 북한에 있는 군인들을 러시아에 팔아 넘기고 그 부족한 분을 다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읽힐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군요. 다만 아직까지 이제 국제기구나 모든 면에서 여전히 전쟁 중에 어떤 뭐 서로 간에 사기와 관련된 뉴스이기 때문에 확인은 더 거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실제로 러시아가 실제로 자기 징집된 군인한테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착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용병들을 앞세워 가지고 총알바지를 쓰면서 그 목숨값을 지급해주는 뭐 그런 보도들도 봤습니다.